얘기하려고 하자면은 플래시램프 어닐링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다른 암호버스 논문에서 가져온 데이터인데요. 보게 되면은 플래시 이 논문에서는 이제 비정제 구조의 ITU 방막이 플래시 어닐링 했을 때도 결정 구조로 이제 바뀌지 않고 동일하게 비정제 구조로 계속 암호버스 구조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했다는 데이터인데요. 잠깐만, 네. 누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우리 목적 한 번만 더 하고 한번 가볼까? 간단하게. 목적이면 이제 이제 여러 공정 조건에 따라서 이제 ITO 방막을 제조하게 되면 이제 최적의 축성 농도나 온도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현 공정 조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최적의 주성 농도를 찾음으로써 이제 가장 효율성 있는 ITO 방막을 제조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플래시 어닐링을 했을 때 이게 이 플래시 어닐링이 ITO 방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찾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자, 천천히.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플래시 어닐링을 했을 때 우리 스퍼터링보다 최적 조건이 좀 다르게 나와서 왜 그런지 계속 추적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앞으로 나올 내용은 계속 그 내용이고 네. 그거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두 개가 조금 은희가 추가적으로 더 실험했을 때 다른 것에서는 스퍼터링 조건이 더 괜찮은 걸로 나왔고, 근데 다른 한준이가 누가 실험했을 때는 지금 원래 은희가 했었던 조건이 더 괜찮게 나왔고, 지금 이게 우리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네. 그래서 지금 결론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니야. 바뀐 건 아니지만 우리가 좀 약간의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논문을 내긴 좀 쉽진 않으니, 나중에 이제 논문 낼 때는 여기 은희 석사 논문까지는 그 내용이고 이후로는 내용을 좀 더 분명한 걸로 우리가 바꿔서 좀 가는 거야. 그거는 좀 감안을 해주고 자 갑시다. 네,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이 ITO 방막을 만들었을 때는 PI 필름을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실험을 진행했을 때 250도에서는 이제 비정제 구조 하다가 이제 270도부터 결정 구조가 조금씩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PI가 아니라 유리기판을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그때 실험을 진행했을 때는 이제 PI가 이제 250도에서 마찬가지로 아모포스 구조가 나왔기 때문에 유리기판에서도 동일하게 아모포스 구조가 나타났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XRD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요. 했을 때 PI와는 다르게 이제 250도에서도 결정 구조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요거는 네. PI 구조죠? 네, 얘는 PI 기판이고. 인트로니까. 이렇게. 왜 유리교수에서 나타나지? 이제 그래서 좀 기판에 따라서 이제 결정 구조의 차이가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러 논문을 찾아봤을 때 동일한 실험 조건에서 같은 연구자가 논문을 작성한 것을 봤는데, 이제 동일한 실험 조건에서도 이제 유리 기판이어도 이제 글라스가 다른 종류일 경우에도 이제 다른 결정 구조가 나타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기판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 구조가 많이 차이가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결정 구조가 안 나오는 게 왜 중요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PI 기판이 이제 굽어지는 힘에 따라서 이제 크랙이 생기거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최대한 아무 결정 구조보다는 비정제 구조에서 더 이러한 충격을 덜 받기 때문에 이제 아모포스 구조로 만들려고 이제 여기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실험이 이렇게 진행. PI ITO 같은 경우에 예전에 그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 논문인가 첼스 논문인가 어쨌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최 교수님이 공유해준 논문에서 저 에이모포스 네트워크로 했을 경우에 물론 저 결정 구조가 나타나야지 고체가 되면서 전기 전도도가 높아지는데, 자 에이모포스 네트워크 구조로 하게 되면 전기 전도도는 여전히 뛰면서 결정 구조보다 전기 전도도가 더 높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논문을 더 자세히 좀 읽어봐야 되지만, 근데 이게 결정 구조가 없으면 얘가 굽어지고 우리가 이제 그 폴더블 혹은 이제 플렉서블하게 막 움직였을 때 얘가 이렇게 계속 스트레스를 받잖아.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정 구조 같은 경우는 쉽게 깨져버리게 되는데, 에이모포스 구조는 그 깨지는 것에 저항하는 힘, 그 네트워크로 인해서
저항하는 힘이 굉장히 강해서 얘를 접거나 펴거나 이런 걸 반복해도 굉장히 오래 견디고 또 그것에서 뭐 안 깨지니까 전기 전도가 계속 유지되고 그래서 이 PI 기판에서는 우리가 좀 중요하게 내세운 게 저 에이머포스 네트워크를 굉장히 중요하게 내세웠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 이제 최적 주성 용액 공정 조건에서 최적 주성 농도를 찾아서 최소한의 주석으로 세울 수 있는 방막을 제조하고 이제 더 높은 성능을 가진 방막을 제조하려고 한 실험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전기 전도성 주석 농도에 따라서 면장의 값이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이제 방막의 특성을 따라서 확인을 했고요. 이제 추가로 플래시 어닝링을 통해서 이제 방막의 특성이 변화하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험이고요. 이거는 뭐 우리 영상으로 네, 이제 또 다 찍었으니까 우리 한준이가 다 찍었으니까 요거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제가 조금 다르게 하는 게 이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녹다 보니까 그때 세 교수님이랑 얘기했을 때도 조금 더 이제 성능 과정을 더 시간 늘리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원래 기존에는 이제 처음에는 각각 인중과 주석을 각각 5분씩 하고 이제 섞었을 때 10분을 했는데 저는 추가로 5분씩 더해서 10분 하고 15분을 했습니다. 잠깐만, 계속 진행하기 전에 네. 오늘도 실험 진행하려면 적어도 몇 시에는 실험을 시작해야 돼? 저는 오늘 병원을 가야 돼가지고 오늘 못하는구나. 실험 못해서 많이 안 좋은 거야? 제가 사랑니를 뽑았는데 염증이 좀 심하게 생겨서 뭐라고? 사랑니를 뽑았는데 염증이 생겨서 병원 다시 한번 가고 좀 얘기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너희들을 위해서 은희가 이렇게 다른 이제 조건이 똑같은데 이제 플래시 어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있던 논문에서는 50회를 했다고 했는데 이제 거기 논문에서는 10회랑 이제 50회를 했을 때 이게 전기 전도성의 변화가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10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논문이라 하면 우리가 논문, 이전에 네, 그 발표했던 논문. 네, 아모퍼스 논문에서는 이제 그치, 우리가 이전에 발표한 논문은 네. 10회와 50회를 비교했는데 네. 이제 은희가 했던 거는 네, 그 중에서 이제 차이가 없어서 그냥 10번만 해도 똑같은 성능이 나와서 10번만 진행. 똑같은 조건이었어? 아니면 조건이 좀 달랐어? 저기 주석 주석 그거는 조건이 이제 PI 기판에서 한 거긴. 이게 우린 글라스에서 네, 한 거고 글라스에서. 여기선 글라스에서 했는데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일단 진행했고 주석 농도 차이 이건 아니고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플래시는 주석의 최종 농도를 조사하기 전에 이제 조성 프리커서 조합에 따라서 이제 보이는 저항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4가지 조합으로 면장을 측정을 했고요. 이제 측정을 했을 때 모두 이제 인줌이 이게 0.1몰 고정하고 이제 주석의 농도만 변화를 시켰는데 이제 주석이 0.01몰일 때 가장 4가지 모두 낮게 나왔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4번 조합 저희가 지금 기존에 계속했던 조합이 가장 전도성이 높게 나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0.01? 0.005에서 더 낮게 나오지 않았었나? 이거는 일단은 이거는 그 저기 저희 종류별로 네, 종류별로 오케이. 몇 개만 한 거여서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 저항이 아무리 전도성이 높아도 이제 특성에서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추가율을 측정을 했고요. 추가율 같은 경우에는 인줌이 뭐에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났는데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 검은색과 빨간색이 인줌 클로라이드고 나머지 2개가 인줌 나이트로인데 보게 되면 인줌 클로라이드가 들어간 조합이 훨씬 이제 추가율 같은 경우는 더 높게 나온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가 투명 전도성 방막으로 사용했을 때가 이제 80% 이상의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인줌 나이트로가 들어간 조합에서도 충분히 이제 투명 전극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추가율이 나온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막의 이제 균일성을 비교하려고 셈을 측정을 했고요. 보게 되면은 이제 인줌 클로라이드 조합과 인줌 나이트로 조합이 이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이제
인줌 네 번째 조합이 그냥 가장 균일성 있게 나온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네 번째가 인디움 네, 나이트레이트와 그래서 지금 인디움 플로라이드. 틴 플로라이드네. 네. 해서 이제 용액 공정 가장 높은 전기 정도성을 보이고 투명 전극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초가율을 가지고 균일성 있는 다층 광막 형성이 가능한 이제 네 번째 조합인 이제 인줌 나이트와 틴 플로라이드 조합으로 이제 세적의 주성 농도를 찾는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그 용액 공정에서 각각의 이제 상용화된 것 중에서 어떤 조합이 가장 괜찮은지 그걸 먼저 셀렉션한 거고. 둘 다 이해하고 있지? 한준아 이해하고 있지? 저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다 알고 희영이래. 네, 이해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조합에서 추가적으로 주석 농도를 변화시켜서 면장 값을 측정을 했는데요. 보게 되면은 이제 이 값에서는 이게 6번인 0.01몰일 때가 주석 10%고 이제 5번인 0.005몰이 주석 5%인데 제가 측정을 했을 때는 이때는 이제 주석 5%인 경우에 가장 전기 전도성이 좋게 나왔다고를 그때 그 잘났잖아. 네, 근데 왜 갑자기 실험에서는 근데 왜 갑자기 이 날씨 때문에 바뀐 거 아니야 제가 혹시? 그때도 실험을 여러 번 했을 때도 그렇게 이거 나왔지. 쓰실 때 논문 썼을 때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잠깐만 질문이 요거 시기가 언제쯤 실험했어? 이제 제가 논문 발표한 게 5월이니까 5월 전 이제 3, 4월 이때는 3월, 4월? 네 그때는 이렇게 나왔었는데 근데 이게 좀 7월인가? 약간 이제 어정쩡하게 됐을 때가 7월이야? 네 이제 논 제출을 했을 때니까 한 요거는 한 5월 달이고 6월 7월? 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좀 약간 의심이 드는 거는 한준이는 어떻게 나왔니? 저도 똑같습니다. 5%? 네, 5%가 제일 낮게 나왔습니다. 언제 찍었던 거야? 6월쯤에 6월쯤에? 실험해서 그러면은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은 내가 좀 의심했던 거는 이게 주변 환경에 좀 민감하게 영향을 받잖아. 그래서 6월 7월 되면 이제 습도가 막 쫙 올라갈 때쯤이잖아. 그래가지고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한준이도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시기가 지금 다릅니다. 시기가 한준이 5%는 은희가 10% 높게 나왔을 때 이제 네. 그 비슷한 시점에서 서로 상반되게 나온 거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어떤 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왜냐하면은 은희도 5%가 낮게 나왔다가 10%로 좀 역전이 됐고 한준이는 5%가 나왔고 한준이가 뭐 10%가 쭉 나왔다면은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10% 5%가 좀 잘못 나왔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뭔가 영향을 주는 요소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요소가 있긴 있는 것 같아.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이제 뭐 캐리어 그거 맞지? 홀 매저먼트 데이터도 지금 10%가 좀 좋게 나왔기 네. 때문에 이제 5%라고 막 주장하기에는 좀 쉽진 않은 상황이고 근데 모르지 뭐 이제 5% 한준이가 먼저 5%한 시료를 가지고 보내면 그것도 5%가 좋게 나오겠지. 그래서 그거는 계속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 은희의 실험 실수로 그거 5% 실험의 어떤 그것 때문에 5%가 그때만 일시적으로 좋게 나온 것 같진 않아. 그래서 뭔가 요인이 좀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 네, 그래서 일단은 이 논문에서는 이제 5%가 낮다고 이 실험에서 낮게 좋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실험을 했고요. 이제 봤을 때 주석이 안 들어가는 거 이제 다음에 방막의 특성을 비교할 때는 전부 하기는 좀 어려워서 이제 방막의 주석이 안 들어간 농도랑 이제 5%랑 이제 기존에 가장 잘 났다고 생각되었던 10% 농도 이제 세 가지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플래시 어널링을 진행을 했을 때도 이제 방막이 전기 전도성이 좋게 성능이 늘어나는 차이는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성능이 좋게 나온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특성을 비교하기 전에 먼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용액 공정을 방막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주석의 농도의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혹시 그 정확한 주석의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XPS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은 위부터 이제 아까 전에 0.01몰, 0.005몰 주석이 안 들어간 농도인데 이제 용액 조건과 동일하게 이제
원소 비율이 6%, 0%, 5%, 10%가 동일하게 나온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용액 ITU가 용액에서 방막으로 바뀌는 과정에서도 이제 주석의 농도가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추가로 이제 플래시 어닐링을 진행을 했을 때 이 기존 프리 어닐링의 방막이 조성이 변하는지 하기 위해서 추가로 진행을 했고 이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아서 플래시 어닐링이 이제 방막의 조성의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표면을 확인하기 위해서 OM을 측정을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 유리기판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잘 나타나지가 않아서 좀 어둡게 나왔고 제가 그때 김은준 교수님께서 이제 다이를 염색을 추가해가지고 이제 하라고 하셔가지고 저희 연구실에 있는 SRB였나 그거 가지고 이용을 해서 측정을 했는데요. 이제 잘 안 나왔지. 네, 제가 하나는 좀 나왔는데 다른 게 전혀 안 나와서 이게 이제 균일하게 나타나지가 않아서 일단은 제가 그 데이터를 쓰진 않았는데 크랙 같은 거 보일 텐데 결정성을 다이로 해서 그게- 보기 쉽진 않을 거야. 네, 그래서 이게 안 보여서 왜냐하면 일단은 빼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디프렉션 의미 자체가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어서 네. 요거는 크랙 정도만 좀 확인하는 수준으로 해서 뭐 너무 안 나왔다고 해서 뭐 자꾸 뭐 더 실험하다거나 이렇게 시간 더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그냥 김은중 교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보는 이게 또 뭐 그게 또 도움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 네. 요거 보면서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지는 좀 희영이랑 한준이는 좀 파악을 좀 하고 있어야 돼. 계속 팔로우 하고 있어야 돼. 이거에 지금 요 실험에만 특별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ITU 실험에는 기본적으로 이거 다 네, 제가 기본 셋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지. 여러 논문에서 들어간 거 확인을 그래서 이제 그걸 중점적으로 해서 어떤 데이터들이 주로 들어가고 목적이 뭔지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하면서 되도록 하고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농도에 따른 추가율을 측정 변화를 확인을 했고요. 보게 되면은 인중이 주석이 들어갈수록 추가율이 조금 낮아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플래시 어닐링 했을 때도 이제 동일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추가율에도 과학적 특성에도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뭐랑 비교한 거지? 농도 네. 지금 주석 0%와 5%, 10% 네, 맞아? 그 그렇게 세 들어갔을 가지만 때 뭐 크게 이제 별 차이가 별 차이가 없었다 이거지. 전기전도로만 지금 차이가 네. 나는 거지.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밴드갭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흑간도를 이제 터크플로 그래프로 만든 후에 밴드갭을 측정을 했고요. 보게 되면은 주석 농도가 높아질수록 밴드갭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자, 질문. 지금 탑 플롯 그리는 거 밴드갭 우리가 구하는 거 있잖아. 네, 그 프로토콜 있어? 있는데 따로 정리는 안 해서 문제가. 내가 예전에 네, 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 내가 병수한테 하라 그랬는지 둘 다 하라고 했어. 내가 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어서 근데 이거 은희가 이제 또 졸업하고 나면 이거 또 아무도 못한다 그러니까 밴드갭 하는 건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한번 한준이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 전 알죠. 그러면 요거를 프로토콜을 딱 만들어서 희영이랑 또 현재도 이제 공유할 수 있도록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은 은희가 지금 논문을 빨리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 일일이 정리하기 좀 어려우니까 불가피한 건 하되 네. 중간에 하던 게 있으면 하되 지금 그게 아니면은 한준이가 좀 전수를 받았으면 한준이가 좀 하는 걸로 할 수 있지? 오케이. 나중에 하고 나서 은희가 좀 한번 봐줘야 돼. 이게 네. 제대로 빠진 건 없는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밴드갭 같은 경우에는 플래시 어닐링 했을 때 이제 조금씩 0.01 정도만 올라서 엄청 크게 오르진 않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보게 되면은 캐리어 농도가 높아질수록 밴드갭도 이렇게 높아진다라고 이제 문헌 같은 거 찾아보면 나타나서 저도 이제 여기 했을 때는 이제 플래시 어닐링 했을 때
저희가 산소 공공에 이런 게 조금씩 늘어나니까 캐리어 음. 농도가 높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희 홀 측정을 했을 때 보게 되면은 딱히 그런 경향성이 나타나진 않아서 이건 조금 그게 유리기판 때문에 네, 그런 그런 상해서 그렇다는 거지. 네, 그렇게.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FEM으로 이제 결정성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눈으로 봤을 때 크게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엑셀 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였고요. 보게 되면은 이제 동일하게 그레인 사이즈라는 게 뭐야? 이제 결정 크기? 그러니까 하나 결정이 만들어졌을 때 크게. 네. 이게 단결정이 아니라는 거네. 네, 단결정은 단결정으로. 결정이 이렇게 쫙 하나 균일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레인이 결정이 하나가 여기는 같은 결정 그다음 다른 결정 이렇게 네. 도메인이라고 봐도 되는 거야? 네. 어. 네, 보게 되면 제가 근데 그레인 사이즈 측정한 결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가장 큰 결정이 나타나는 E로 측정을 하였고요. 이제 측정을 했을 때 이제 5%에서 그냥 결정 사이즈가 제일 작게 나온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제 결정 사이즈가 좀 작을수록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핀 코팅을 돌리면서 여러 다층의 방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좀 결정이 작을수록 좀 고르게 균일성 있는 방막이 나온다고 해서 이제 5%에서 더 균일성 있는 방막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결정 사이즈는 저 식으로 구하는 네.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데이터 값을 저기다 넣어야 돼? 이거를 이제 이걸로 저희가 보지 못하고 이제 프로그램 오리진 같은 데서 해가지고 이 사이즈를 구하는 거기 식이 있어서 그 식을 이제 여기다 다 대입을 해서 일일이 다 구한 거야? 네 이제 차이가 있을까봐 제가 직접 세기도 하고 네, 직접 거기서 하면은 거기 구해주는 따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나중에 시간 될 때 네. 프로토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네. 좀 이제 좀 이렇게 학습을 좀 요거 가지고 또 학습을 좀 시키면 좋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같은 게 나왔고요. 이제 플래시 어닐링 했을 때 아까 전에 인트로에서 이제 PI 기판에서는 이제 플래시 어닐링을 했을 때 동일하게 아모포스 구조가 유지된 걸 확인했고요. 그래서 유리 기판에서도 동일하게 유리 기판에서는 동일한 조건에서 결정 구조가 나왔기 때문에 이 결정 구조가 동일한 결정 구조가 나온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했을 한준이 때 저거 그레인 사이즈 구하는 거 알아? 모릅니다. 뭐라? 그럼 다시 좀 배우고 오케이. 네, 결정 구조가 이제 동일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을 할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PI뿐만이 아니라 아모포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결정 구조에서도 동일하게 결정 구조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표면 걸치기를 이제 측정을 했는데요. 이제 앞에서 보면은 여기까지는 저희가 방막의 특성에 거의 이제 표면 걸치기를 제외하고 전부 측정을 했을 때 이제 이 메커니즘 전기 전도성이 나타나는 변화와 동일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표면 걸치기를 통해서 이제 나타났을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3가지 농도뿐만 아니라 나머지 농도까지 측정을 했는데요. 측정을 했을 때 이제 표면 거치기가 이게 전기 전도성이나 이제 동일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이제 그리고 같은 경우에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막의 특성까지 측정을 했을 때 이제 ITO가 방막이 아니라 방막에서의 전기 전도성, 방막에서의 어떠한 차이로 인해서가 아니라 용액에서의 차이로 이제 나타나지 않았을까라 예상을 해서 용액에 대한 방막에 대한 상태는 거의 다 동일하고 비슷한. 네 거의 이제 차이는 있어도 큰 값으로 이렇게 전기 전도성 변화나 큰 차이가 나타나지 그걸 나타낼 정도로 그렇게 커다란 차이는 아니고 네. 굉장히 미세하게 조금씩 표면의 고체의 특성 자체는 큰 차이가 지금 네. 없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 3가지 농도 중에서 가장 전기 전도성이 높았던 5%가 그냥 가장 전체적으로 이제 균일성 있는 방막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만을 확인을 하였고요. 잠깐만 계속해 주세요. 네, 그렇고 이제 플래시 어닐링으로도 이제 플래시 어닐링 후에도 이제 구조적이나 강학적 특성이 변화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그러나 이제 방막의 특성을 얻는 주성 농도에 따라서 전기 전도성의 변화가 나타나는 메커니즘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방막이 아닌 용액 상태에서 변화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용액에서의 특성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액으로 이제 pH를 먼저 측정을 하였는데요. 이제 pH가 변하기는 저희가 이제 초기 만들었을 때부터 보통 실험을 할 때 4시간 안에는 실험이 끝나기 때문에 4시간까지 1시간 간격으로 측정을 했는데요. 이제 pH가 변하긴 했는데 이제 pH 오차 같은 경우 오차로 이제 나타난 것으로 추측이 돼서 pH는 이제 변화가 없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pH 좀 나중에 논문 정리할 때 pH도 측정할 일이 있나? 근데 이거 일단은 제가 여러 번, 2번인가 3번인가 측정을 해봤는데 그때마다 좀 달랐어? 온도나 이런 건 다를 때마다 좀 달라져?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나타나서 한 번 더 제대로 측정을 해야 돼. 저기 주문했어. pH부터. 네. 은희의 요 실험을 위해서 김은중 교수님 사주셨다.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흑강도를 측정했는데 이거 제가 큐브에서 잘못 사용을 해서 제대로 된 데이터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빼고 이걸로 그냥 빼고.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위에 거는 앞으로 네. 올려보면 그 다음 거 요거는 이제 어디서 이제 문제가 있었냐면 특히 이제 우리 UV 비저블이나 뭐 플로레센스 찍을 때 이제 큐벳이 재질에 따라서 얘가 허용되는 파장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그건 일회용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찍을 수 있는 거. 그래서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바이오 샘플에서 되게 많이 써. 그래서 보통 거는 400 이하 한 400에서 네. 한 350 내지 400 이후니까 UV 영역에서는 얘가 흡수를 해버리니까 항상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글라스가 있고 글라스도 한 300 이상, 300 이하로는 좀 사용하기 좀 그렇고. 그래서 보통 가장 괜찮은 게 쿼르츠, 석영, 그러니까 수정, 석영, 어쨌든 쿼르츠 큐벳. 우리나라 어떻게 번역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200서부터 UV까지 하나도 얘가 어떤 방해를 주지 않고 흡수되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고 빛을 다 투과시키거든. 그래서 물질이 빛을 순수하게 물질이 흡수된 것만 이렇게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 요거를 선택할 때 이렇게 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데이터가 굉장히 좀 이상하게 나와서 우리 그걸 또 다시 주문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었나? 네. 아니 원래 있었던 걸로 했었나? 원래 있는 걸로 일단 하고 조금. 또 추가로 또 이제 주문했지. 그래서 네. 항상 우리 플로레센스나 뭐 UV 비저블 뭐 이런 우리 분광학 쪽 어떤 분석 방법을 쓸 때는 거기 있는 흔히 얘기하는 셀, 큐벳의 얘네들의 재질과 허용 범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가 혹시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체크를 해야 돼. 기본적인 거 알겠지? 네. 그래서 거기서 좀 문제가 있어서 요거는 데이터 사용이 안 돼서 그냥 넘어가고. 일단 여기까지 측정했고 이제 추가적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일단 용액을 제대로 된 큐벳을 이용해서 측정을 했는데 이제 조금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아서 일단 걔는 좀 보류해놓고 이제 다른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 슈퍼레틱스 실험을 진행합니다. 슈퍼란티스는 좀 잠시 후에 하고 그럼 여기까지는 일단은 여기까지 결론은 일단 뭐 중간에 변화가 있긴 하지만 주석의 최적의 인듐과 주석의 농도가 용액 공정에서는 스퍼터링보다 좀 다르게 나타나서 네. 왜 원인이 왜 그런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위에 방막의 고체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용액 자체 우리 이제 용액 공정이니까 인듐 용액과 틴 용액 자체를 분석했을 때 두 개 다 명확하게 드러날 만한 차이는 없었다라는 게 일단 결론이었지. 네. 그래서 어디서 이걸 찾아야 될지 헤매고 있었었지. 네. 그리고 그래서 홀 매저먼트를 했을 때 그 다음에 그걸 막 헤매면서 막 우리가 다른 거를 막 실험을 막 디자인하고 했을 때 갑자기 5%와 10%가 전기전도도가 비슷해지거나 역전됐었지. 네. 그래서 약간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결론인데 어쨌든 지금 은희가 처음에 했을 때 굉장히 신뢰성 있게 실험했을 때는 그 5%의 틴 솔루션의 농도였을 때가 최적이었고 그 다음에 스퍼터링은 10%. 그래서 그걸 위주로 해서 갔는데 쭉 분석을 했는데 다양한 분석, 용액도 분석하고 방막 표면도 분석했는데 크게 이제 별다른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았었고 나중에 이제 바뀌었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은희의 이제 석사 논문 그거고 여기까지 질문 없어? 자 일단은 그럼 요거 결론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걸 안 상태에서 여기까지의
결론 한번 쭉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일단은 아까 네 가지 조성, 테크스 조성 중에서 가장 높은 전기성을 나타내는 조합을 확인했고요. 그 조합에서의 세척 주성 농도를 찾았을 때 이제 기존 농도인 10%보다 5%에서 더 좋게 나온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차이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다른 농도에 비해서 5%에서 더 10%보다 더 높은 투과율을 보이고 이제 더 결정립 사이즈도 최소값을 가지기 때문에 균일성 있는 같은 광막을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값 저렇게 안 쓰는 거 알지? 네. 최소값. 그리고 플래시 언질링을 통해서 이제 전기 전도성이 더 성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을 했지만 강압적이나 부조적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왜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그럼 왜 도대체 어떤 원인으로 전기 전도성이 높아졌느냐 이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설명해 줄 만큼의 명확한 차이가 이제 드러나지는 않았던 거지. 이 흐름을 한번 잘 봐봐. 오케이. 그래서 이제 주석에서 이제 여기까지 봤을 때 방막의 특성으로는 이제 전기 전도성의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막이 아닌 용해 상태에서 차이도 발생했을 것이라고 이제 추측을 하였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제 흑강도가 차이가 잘못됐기 때문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PAT가 아닌 이제 흑강도에서는 지금 현재 측정한 거에서 조금 차이가 나타나긴 했기 때문에 흑강도나 이제 여러 용해 상태에서 이제 변화가 나타났을 거라고 예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했는데 좀 용액에서도 좀 큰 차이가 이제 나타나기는 하는데 이제 이게 왜 여기서 나타나는지를 설명할 수가 하기가 없었어요. 좀 어려워서 그걸 좀 데이터를 쓰기. 그러니까 5% 10%의 용액 상태에서 차이는 좀 나타나긴 하는 거네. 근데 그거를 전기전도의 차이까지 연결시키는 이거는 어려워요.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데이터를 우리 실험을 고안하고 데이터를 만들기는 조금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용액에서 어쨌든 뭐 차이는 있었다. 오케이 이렇게 결론 딱 내리고. 네. 여기까지 이제 학위 논문 끝나고.